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태민 경제TV입니다. 네, 오늘 테마 분석 23번째 시간으로요. 지금 떠들썩합니다. 레고랜드 사태. 이게 과연 뭔지 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게 주식 투자나 경제를 아시는데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라서 같이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제 카페 아시죠? 네이버에서 아태민 검색하시면요. 제 카페 나옵니다. 그래서 주식으로 치면 뭐 데일리부터 장중섭보 정보 전부 다 제가 쓰니까 참고하시면 도움 되시겠습니다. 이슈 분석에 들어가시면 레고랜드 사태 연연과 영향 했는데요. 우선 레고랜드부터 한번 볼까요? 자, 레고랜드를 보니까 이렇게 생긴 강원도 춘천에 이렇게 조성을 했군요. 이게 섬이라 그럽니다. 이게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라 플로리다, 미국도 있고 여러 나라에 있더라고요. 요렇게 돼 있군요. 이게 레고랜드입니다. 이거. 그래서 이거 만들려면 시간이 좀 돈과 많이 들겠죠. 그럼 이게 왜 이렇게 문제가 됐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그래서 2011년에 강원도하고 영국 멀린그룹이 하자 했습니다. 하자 했는데 초기에 청동기 유적이 발굴돼 가지고 이것 때문에 또 중단되고 막 난리가 났었죠. 그 우여곡절 끝에 2022년 5월 드디어 11년 만에 완공 정식 개장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속에 이제 문제되는 게 뭐냐 이겁니다. 그래서 강원도가 이 사업을 자회사 강원중도개발공사를 2012년에 설립을 했습니다.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97억 투자해서 설립을 했고요. 그러다가 당연히 기반시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기반시설을 위해 자금을 단다고 2050억. ABCP가 뭡니까 하면 쉽게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예를 들면 매출 채권 기반으로 해서 이게 채권을 발행하지 않습니까? 뭐냐면 앞으로 지금 돈이 들어올 거야. 예를 들어 대한항공이다. 지금 우리가 지금 항공권이 이렇게 팔렸어. 앞으로 돈이 두 달, 석 달 후에 들어올 거야. 그것에 브릿지론 형태를 해줘. 그런 것도 매출채권 기반으로 ABCP이고요. 이렇게 부동산은 이렇게 땅이 있어. 앞으로 이렇게 분양할 거야. 분양해서 돈이 들어올 거니까 그 들어올 걸 담보로 해서 돈 좀 빌려줘.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 들어올 돈을 근거로 해서 채권을 발행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 채권을 그냥 아무나 사줍니까? 누가 보증해 줄래? 강원도가 해줄게. 그래서 BNK 투자증권이 강원도가 보증한 거를 2,050억을 인수를 해서 이걸 이제 여러 군데 기관 투자한테 판매를 하는 거죠. 판매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강원도가 갑자기 만기일이 9월 29일인데요. 전날 GJC를 기업 회생 신청하겠다. 이러니까 발칵 뒤집어진 거죠. 그래서 최종 이 채권이 부도 처리가 돼버린 겁니다. 이래서 정말 난리가 난 거죠. 왜? 강원도가 보증을 했는데 강원도가 보증을 했으니 이게 국채나 마찬가지다 해서 안전하다 이랬는데 이 안전한 게 부도가 나버리니까 난리가 난 거죠. 난리가 나니까 뒤늦게 강원지사가 1월 29일까지 우리가 다 갚을 거다. 이렇게 난 거죠. 부도가 나니까 시끄럽죠. 막 난리가 나는 국내 시장 뒤흔든다 난리가 난 게 국채도 이제 못 믿는데 다른 채권을 누가 하겠습니까? 이런 일이 발생한 거죠. 사실 이런 일이 발생했는데 우리 김진태 지금 강원도지사는 이런 일까지 벌어질 줄 몰랐을 겁니다. 경제에 대해서 잘 모르시니까요. 아마 전임 도지사가 이거 한 게 굉장히 마음에 안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임 도지사의 문제점을 지적하려고 한 건데 문제가 일파만파 이렇게 터져 깜짝 놀랐겠죠. 이래서 이렇게 터져. 그렇으니까 채권 시장의 영향이 당장 오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선 펀드에서 판매돼. 채권 펀드는 어떠냐 하면요, 여러분. 채권 펀드는 우리가 채권을 사서 만기까지 가면 아무 문제가 없죠. 근데 채권 펀드는 매일매일 채권 가격의 변화에 따라 수익률을 공시합니다. 매일매일 기준까지 산정하니까 근데 이분이 지금 채권 가격이 뚝 폭락해 버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채권 지금 펀드 수익률이 3%에 있다가 갑자기 1%뚝 떨어지면 어떡하겠습니까? 환매를 해버리겠죠. 환매를 하는 거죠. 환매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돈을 한 3일 안에 돈을 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환매를 해야 되니까 보유 채권을 또 매각을 하겠죠. 매각을 하면 주식을 팔면 주가 빠지, 채권을 매각하면 또 가격이 또 하락하면 또 수익률이 또 하락하고, 그러면 또 환매가 나오고, 이런 악순환이 마치 주식형 펀드 주가 떨어지면 환매 자금 마련하려고 주식 팔고, 또 떨어지면 그래 또 환매 나오고 또 팔고, 이런 거죠. 악순환이 되는 거죠. 채권 펀드가 지금 환매되고 있다. 그래서 올해는 2022년도에 매달 한 1조씩 채권 펀드가 줄어들고 있는데, 지난 10월 19일 기준으로 한 달간 훨씬 많이 돼. 70% 더 이상 증가했다. 그 다음에 이게 문제죠. 이제 부동산 파이낸싱, 여러분 PF 잘 아시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개발한다 하면 시행사가 보통 자기들이 20% 자기 돈 박습니다. 이걸 우리가 에쿼티다 고 얘기를 하죠. 돈을 받고 나머지는 PF를 일으켜야 됩니다. 프로젝트 파이낸싱. 땅도 있고요. 여기서 앞으로 아파트를 지어가지고 아파트를 분양하면 돈 들어올 겁니다. 그때 갚을게요 하는 걸로. 그래서 부동산 시장이 좋고, 뭐 분양하면 금방 분양되고, 그러면 분양 계약금 들어오고 1차 중도금 들어오고 뭐 이러면 상관없죠. 그런데 문제는 뭐 지금 아파트 상황이 안 좋잖아요. 그래 갑자기 이렇게 얼어붙으니까 분양성이 안 좋죠. 그래서 업계에 있는 물 보니까 일단 이자 오르죠. 두 번째는 원자재 값이 많이 올랐잖아요. 건자재 값이. 그래서 그 시공사들의 그 건설비를 30% 더 올려달라 그런답니다. 그런데 분양은 잘 안 되는 상황입니다. 이래 되니까 지금 낭패가 난 거죠. 그래서 보통 증권사들이 이런 PF를 하면서 이자 받죠. 또 보정 수수료 받죠. 이러면서 재미를 많이 봤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안 돼 버리면, 이제 예를 들어서 보통 이런 거는 만기가 짧습니다. 한 1년 이렇게 만기가 됐는데 어느 A증권사가 이걸 한 2천억을 팔았어요. 만기가 됐어요. 그럼 매입한 금융기관에서 야 돌려줘 하면요, A증권사가 돌려줘야 되는데 돈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꼴이 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그래서 지금 올해 말까지 만기가 도래하는 PF가 ABCP가 34조라는데요. 뭐 증권사 모 회사가 은행이 다 튼튼하면 그나마 좀 돈 빌려서 사업성 할 수 있겠지만, 만약에 좀 중소형 증권사가 이런 거 했다 그러면 유동성 압박을 시달리겠죠. 그런 일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회사채 당연합니다. 국채도 안 팔리는데 회사채 누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신용등급 AA- 등급 같은 경우도 지금 다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모집이 잘 안 되고, 당연히 국채도 안 되는데 되겠습니까? 그래서 회사채 발행도 지금 급감하고 있다. 그래서 채권 시장이 대혼란에 빠져 있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정부가 급하게 나서가지고요. 급하게 나서서 일요일날 급하게 나서서 채권 시장에 정부가 우리가 돈 풀게, 참 대책이 이걸 가지고 뒷북 대책이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쨌거나 유동성을 공급한다.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근데 과연 이걸로 될지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주식시장의 영향, 이게 민감한데요. 우선 그 GS건설이라든지 현대건설이라든지 이런 거는 기관이 갖고 있잖아요. 기관이 갖고 있는 종목들은 기관이 다 매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건설주 자체가 이제 리스크다. 국내 건설차들도 다 아파트 분양해서 돈 벌었는데 지금 아파트 상황이 지금 안 좋아서 그래서 기관들이 매도하는. 그래서 지금 충남 지역 유기건설업체 우석건설이 9월 말에 만기가 들어오는 어음을 결제를 못 했거든요. 1차 부도입니다. 1차 부도. 보통 1개월 후에까지, 그러니까 10월 말까지 이걸 상환 못하면 이제 최종 부도가 나겠죠. 뭐 이런 상황이지. 그래서
롯데건설 같은 경우 10월 18일 날 2천억 증자를 하고 롯데케미칼로부터 5천억 차입 공시를 했다. 롯데건설 같은 경우도 롯데 계열사로부터 지원받을 정도로 이런 상황이다. 하다 보니까 기관들이 지금 건설주를 이 회사들이 문제가 있어 던지는 게 아니고 건설주 자체는 이제 당분간 힘들 것 같아. 팔아야 되겠어. 그 다음에 롯데케미칼은 롯데건설에 자금을 이렇게 지원해줘. 이게 불안하다. 그 기관들 팔고 이런 일이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그 외에는 금융주는 말할 필요가 있겠죠. 증권사 같은 경우도 지금 PF, ABCP 많이 발행한 증권사 이런 것들이 쭉 나오는데요. 저는 일일이 언급 안 하겠습니다만 증권사들도 PF를 많이 했으니까 증권사들, 그 다음 보험사들, 현대해상의 기관 매도가 좀 많네요. 그 외에 리츠라든지, 리츠는 당연히 부동산 리츠니까 당연히 폭락하고 있고요. 캐피탈 이런 데도 지금 의문이. 그래서 금융주는 당연히 지금 앞으로 좀 상당히 지금 걱정을 많이 하는 단계고요. 건설주들도 기관들이 매도를 하고 있다. 그래서 레고랜드 사태가 결국 금융은 신뢰입니다. 신뢰가 상실되면 회복되는데 아주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이번에 레고랜드 사태는 우리 채권 시장에 상당한 혼란을 주고 있고요. 이 부분이 주식시장도 영향을 주고 있는데 이 가벼운 문제는 아니다. 그래서 빨리 이 시장이 신뢰를 얻어서 안정이 되는지 계속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 안정이 되기 전까지는 지금 전 세계 금융시장이 난리 아닙니까? 계속 우리가 좀 방어적 태도로 지켜봐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외에 제 카페를 들어오시면요, 데일리라든지 종목 리포트라든지 전부 다 들어가신 거 있으니까 제보를 참고하시면 도움되시겠습니다. 도움되셨으면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